안녕하세요. 오늘은 붓설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붓설판의 상품명, 회사에서 붙여준 약의 이름은 붓설칸과 붓설팩스가 있습니다. 이 약의 국내 허가 적응증은 다음과 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환에 대해서 시클로포스파미드와 병용해서 조혈모세포 이식 시 전처치요법으로 사용한다. 급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림프종,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약은 시클로포스파미드뿐만이 아니라 플루다라빈 혹은 에토포시드와도 병용이 되고 있는 항암제고요. 동종이나 자가이식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항암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용법 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설판의 용법 용량은 항암학 요법에 따라서 다양할 수는 있으나 대개는 하루에 4번 0.8mg/kg가 추천이 됩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이를 합해서 하루에 한 번 3.2mg/kg로 투여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이 두 가지 용법 용량이 효과나 안정성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문헌들이 나와서 이제 병원에 따라서는 하루에 한 번 투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 약은 과체중 혹은 심각한 비만 환자의 경우 이상 체중에 근거해서 용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자분들보다 선생님들이 면밀히 신경을 써주실 부분이긴 한데요. 환자분들도 꼭 잘 아셔야 되는 게 환자분 체중 변화에 조금 민감하셨으면 해요. 내가 식사량이 동일한데 살이 너무 찌거나 빠진다, 혹은 붓는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래 오실 때나 혹은 입원하셨을 때 꼭 선생님들께 잘 얘기를 주셔야 되고요. 약에 의한 부작용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켜보기도 하지만 또 검사를 시행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체중 변화를 잘 아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는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인데요. FDA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붓설판의 박스형 경고문은 골수 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 억제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써져 있고요. 과용량이 아니라 붓설판 권장 용량을 투여한 모든 환자에서 장기간의 골수 억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도 장기간 골수 억제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붓설판 맞고 나서 반드시 이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네요. 각각 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호중구. 백혈구의 약 70%를 차지하고요. 면역하고 관련된 세포죠. 그래서 호중구 수가 50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환자의 100%에서 발생을 했고요. 이식 후 4일차에 발생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가 예방적 필그라스틴, 그래서 호중구 촉진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촉진제를 사용했을 때 이식 후 13일차에 회복이 되었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빈혈, 산소 운반해주는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이 8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환자의 69%에서 발생했고요. 또 혈소판, 지혈하고 관련된 세포죠. 혈소판 감소증은 98% 환자에서 발생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식약처에 60% 이상이라고 써져 있는 이상 반응에는 앞서 살펴봤던 골수 억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감소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메스꺼움 구토가 있습니다. 항암제들의 순번을 매겨보면 붓설판이 구토 유발 정도에서 중간 이상은 돼요. 그래서 항상 구토 예방약, 항구토제가 미리 투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식욕 부진, 입맛이 없고 입안이 헐고 염증이 나고 설사, 물변을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루에 3-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것. 잠이 안 오고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또 불안하고 혈당이 올라가거나 칼륨이나 마그네슘 수치가 떨어지는 것도 빈도가 높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 주의사항은 우리가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꼭 알아둬야 되는 주의사항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붓설판 맞기 전에 예방약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42명 중에 1명, 약 2%의 환자에서 발작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간정맥 폐색성 질환이 있습니다. 한국식약처에 간정맥 폐색성 질환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환자분들 혹은 선생님들 따라서 간정맥 폐쇄병 혹은 굴모양 혈관 폐쇄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간 내에 있는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를 하는데요. 자가이식군에서는 3%, 동종이식군에서는 8%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위험인자에 따라서는 50%까지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 환자분들이 더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이 있지만 이제 볼티모어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면요. 일단 이식하고 21일 이내의 진단 기준에서는 혈청 빌리루빈이 2mg/dl를 초과하면서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 통증이 수반된 간 비대, 간이 커지는 거. 두 번째는 복수, 배가 빵빵해지는 것. 세 번째는 체중이 느는 것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빌리루빈, 혈청 빌리루빈은 우리가 피 검사하면서 선생님들이 빨리 아실 부분 같고요. 체중 같은 것도 병원에 입원해서 면밀하게 체중을 재니까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데, 간이 아프면서 이제 커지는 것과 또 복수가 차는 것은 사실은 환자분이 더 빨리 아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통증이 수반된 간 비대라고 한다면 이 우상복부의 통증을 의미를 해요. 오른쪽 윗배, 오른쪽 윗배가 아프다 얘기해야죠. 그리고 배가 빵빵하다. 사실 이런 것들이 꼭 간정맥 폐색성 질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때 그냥 잠깐 배가 빵빵할 수도 있는 거고 소화가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꼭 얘기를 주셔야 돼요. 또 세 번째로는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서는 금기가 되고 있는 항암제고요. 네 번째로는 모든 질환 환자에게 해당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중해 빈혈로 또 조혈모세포 이식을 한 경우에는 복통이나 구토가 선행되면서 이제 심장이 압박돼가지고 숨차고 혈압이 떨어지는 것들이 2% 정도 보고가 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골수 억제입니다. 그래서 백혈구, 면역과 관련된 백혈구. 지혈과 관련된 혈소판. 산소 운반해주는 적혈구. 관련해서는 우리 이식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매일매일 혈구수 모니터링 진행할 거고요. 환자분들 면역 관련해서는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는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마스크도 꼭 잘 써주시고 병원에서도 항상 다치지 않도록 날카롭고 뾰족한 것도 꼭 조심해 주시고요. 또 적혈구 관련해서는 무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사항 같고요. 또 붓설판이 메스꺼움 구토 확률이 제가 중간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붓설판 맞기 전에 구토 예방약이 처방이 납니다. 알약으로 처방이 나기도 하고요. 혹은 주사약이 날 수도 있어요. 이거 잘 투여하시면 되고요. 메스꺼움 구토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넘어가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치료 직후에 맞자마자 나타나기도 하고요. 오래가면 일주일 혹은 열흘 넘게도 항암이 끝났는데도 메스꺼운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참지 마시고 선생님께 치료약 받아서 약 잘 복용해 주시면 되고요. 또 입안의 염증, 구내염 관련해서는 칫솔 부드러운 거 꼭 사용해 주시고 입을 자주 헹궈서 수분감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가글을 쓰신다고 한다면 이제 알코올 없는 가글. 알코올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이게 휘발하면서 자극감도 있고요. 건조감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알코올 없는 가글 꼭 써주시고요. 또 이제 뭐 탄툼이나 중조각을 처방해 주셨다면 이제 선생님 처방대로 잘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붓설판은 이제 변비보다 설사가 흔하다고 기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3-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것.
설사할 때는 물을 조금 충분히 드셔주시고요. 식사는 조금씩 자주, 그리고 맵고 기름진 건 피한다. 또 너무 찬 음식보다는 실온온도 음식이 좋을 것 같고요. 설사 난다고 마찬가지로 참지 마시고 치료약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빈도가 높았던 이상 반응들, 뭐 입맛이 없고 잠자기 어렵고 열나고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 선생님께 꼭 얘기를 주셨으면 하고요. 또 혈당이 올라간다거나 칼륨이나 마그네슘 수치가 떨어지는 것들은 검사하면서 선생님들이 빨리 캐치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될 주의사항으로는 첫 번째 경련이 있었죠. 그래서 붓살판 맞기 전에 무조건 경련 예방약 투여할 거고요. 이때 항경련제로는 이제 페니토인이라던가 레비티라세탐이라고 하는 약 등을 투여를 할 거고요. 잘 복용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간질 발작이 있었다던가 뇌 손상에 기억력이 있다거나 혹은 간질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고 있는 환자에서는 선생님들이 더 면밀하게 약을 어떻게 투여할지 상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자분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신경을 써주실 거고요. 8번째로는 간정맥 폐색성 질환. 간정맥 폐쇄병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우리 빌리루빈 검사도 하고요. 체중 같은 것도 면밀하게 확인할 거고요. 환자분들도 배가 빵빵하진 않은지, 또 오른쪽 윗배, 통증을 수반한 간비대, 오른쪽 윗배가 아프다 하면 선생님들께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병원에 따라서는 이제 복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배둘레를 재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르고 넘어갈 일은 없네요. 9번째로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서는 투여하지 않을 거고요. 또 모든 환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우리 지중해 빈혈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환자에서는 내가 배도 아프고 토도 나오면서 숨이 차고 답답하고 의식이 처지는 것 같다. 이런 것들 있으시면 바로바로 선생님께 얘기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환자분들 미리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항암 부작용은 환자분마다도 많이 다르고요. 매번 달라요. 똑같은 걸 하는데도 매번 다르기도 해요. 근데 우리 예방 방법 미리 알고 항암 시작할 거고요. 증상 있을 때 선생님들께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항상 강조드리고 싶습니다.